그 깨달음 얻게 한 스승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제일 뛰어난 검객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결국은 검을 사랑한 사람은 검 때문에 죽게 마련인 것이죠. 아무래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더 나은 고수가 나타나기 마련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람에 이 사람도 역시 그런 고수가 나타나는 바람에 고수를 만나서 그냥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죄가 아니었다 그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대 일본에. 그래서 이제 그 검도의 달인이 자기도 돼야지 원수를 갚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아무리 가서 스승으로 좀 모셔달라 해도 3일 밤 3일 낮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빌어도 말을 대답 안 하더니 나중에 이제 정말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물론 당연히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무술을 배우러 왔는데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한 다음에 있는데 무술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매일 뭐 발 씻을 물을 가져와라, 씻은 물 가져와라, 밥 해라, 나무 해와라, 장작 패고 불 떼라 뭐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아무리 내가 저기 무술을 배워야 되고 반드시 배워야지만 저 스승한테 이거 뭐 있다 보면 이러다간 정말 무술 하나 한쪽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스승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냥 주검을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패는 겁니다. 그냥 요만큼도 안 봐주고 그냥 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적신나게 얻어 터지니까 뭐 죽지 않으려고 막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맞은 그 장독으로 인해 가지고 일주일이나 앓았어요. 근데 이제는 스승이 나타나는 눈치만 보이면 자기도 죽지 않기 위해서 뭐 자기도 작대기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단단한 작대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나타나더니 그냥 또 근데 이번에는 한 대만 맞고 얼른 피했어요. 항상 준비했기 때문이죠. 자기도 작대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스승의 방하고 제자의 방은 다르지만 이제 잘 때는 괜찮겠지 하고 자고 있는데 또 자는데 또 갑자기 오더니 그냥 사정없이 또 패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아주 스승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집중해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 한번 패면 무슨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패니까. 그래서 잠시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이제 죽으라고 패는 스승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최고의 권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초집중 상태로 있는 바람에 잠재의식고소까지도 이제 침투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산해서 일도양단 한 번에 그 적을 물리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공부하면 아주 그냥 친사적으로 하고 아주 좋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제 친구가 체육교사였는데 담임을 맡아가지고 그 반 애들을 매일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때리고 뭐 굉장히 엄하게 해가지고 강제로 시켜가지고 그 반이 성적이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걸 보고 군대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군인의 길 뭐 이런 걸 못 외우면 매도 맞고 기합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화장실에 가서도 막 외워야 돼. 그 정도로 공부한다면 다 고집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이나 뭐 기도나 이런 것들이 강제로 누군가가 강제로 시켜줄 수 있다면 그래서 일본에 요트 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기가. 그리고 잘못하다가 애가 학생이 막 죽어서 나와요.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인기가 좋으면서 거기 더 많이 보낸답니다. 그렇게 엄한 데를 선호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역시 누군가가 정말 강력한 옆에서 조언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저도 선수를 키워서 국가대표도 여러 키웠는데 테니스 선수를. 근데 강제로 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래도 나태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테니스를 칠 때 에라를 안 하려면 발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지적하면서 혼을 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는 사람은 발을 적게 움직이려는 버릇이 있어요. 누구나 다. 되도록 적게 움직이고 볼을 치려고 그러거든요. 가만히 가서 아마추어들이 게임하는 데 가보십시오. 발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의 에라가 적어요. 잘 친다는 소리 들어요. 그런 사람은. 발을 되도록 안 움직이고 치려는 사람은 반드시 에라가 많게 돼 있거든요.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이 그것만이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원리가 있고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아주 제가 선수를 가르쳐 보니까 2명 이상을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다 점검하면서 계속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이끌 때 해보니까 많은 선수가 있으면 도저히 그렇게 개인 지도하듯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2명의 선수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3명의 선수를 키워가지고 나가서 우리끼리 결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제일 큰 대회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뭐 그 선수가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강제로 다른 사람이 나를 개인 교습하든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격문을 만들고 자책하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경책하는 글을 써붙인다든지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늘 명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